제가 이 문장을 다 말하는데 걸리는 12초 동안 전 세계에서 약 55명의 아기들이 깨어날 겁니다. 아마 55명의 성인들도 말이죠. 제 영향력이 그 정도랍니다. 잠깐만요. 제 말은 깨어나는 게 아니라 태어난다고요. 그건 다르죠. 전 세계에서 55명의 아기가 태어날 것입니다. 매일이면 36만 명인 셈인데 엄청 많은 아기들이죠. 하지만 그렇게 많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아기가 1년에 단 한 명만 태어난다면요? 우선 우리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싶어요. 저는 몇 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고 있는 출산율 감소에 대해서 말하려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수많은 파장을 가져올 흥미로운 실험이지만 저는 범위를 좁힐 겁니다. 안 그러면 일주일 내내 여기 있어야 할 테니까요. 그런 의미로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해 생물학적으로 들어갈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 삼신 할머니가 할 일을 잊어버린 채 1년 동안 휴가를 가버렸다고 칩시다. 우선 사람들은 분명 당황하겠죠. 아마 이 상황은 베이비 갭이 벌어지기 이전부터 시작될 거예요. 기억하세요. 1년 동안 어떠한 출생도 없으려면 약 9개월 전에 새로이 임신하는 사람도 없어야 해요. 임신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들은 산부인과, 즉 산과 및 부인과 의사들이죠. 그 분야의 의사들은 평균적으로 매주 10명에서 100명 사이의 환자를 보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다는 걸 산부인과 의사들이 가장 먼저 알아차릴 거라고 보는 것이 제일 확실할 겁니다. 상황이 뒤집힌 후 처음 며칠 동안은 모든 것이 평소와 다름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러다 사람들은 임신부 수가 줄어드는 것을 알아차리게 될 거예요. 곧 그들은 동료들 중 누구도 새롭게 임신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게 되고 누군가가 경보를 울리는 건 시간 문제죠. 자, 다들 인터넷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아시죠? 첫 번째 의사가 새 환자가 많이 없다는 악의 없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는 순간 음모의 열차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일단 모든 웹사이트와 뉴스 방송국에 더 이상 악의는 없다 하는 헤드라인이 올라가면 마하 10의 속도로 음모 열차의 레일이 분해되기 시작할 겁니다. 전 세계의 과학자들이 방금 일어난 일을 설명하려고 애쓰고 있을 때 사람들은 자신들만의 답을 생각해내려 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의 종말이 시작된 거라고 생각할지도 몰라요. 억지스럽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이보다 덜한 위협에서도 대규모 공황이 일어났었어요. 90년대 후반에 Y2K 공포를 기억할 나이 정도 되신 분 계시면 손들어 보세요. 컴퓨터 결함 때문에 통조림 제품과 화장지를 비축하고 있었던 사람들이 지구상의 모든 여성들이 갑자기 아기를 가질 수 없게 된다면 어떻게 반응할지 상상해 보세요. 저는 집단 히스테리가 있을 거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아마 집단 히스테리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공황 상태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영향받는 것 중 하나는 뭘까요? 경제죠. 다행히도 사람들은 일단 부부들이 다시 임신하기 시작하면 약간 진정되기 시작할 겁니다. 얼마나 진정되느냐는 과학자들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제대로 설명할 수 있느냐에 달렸죠. 낙관적으로 생각하기로 하고 이 사태의 원인인 우주 문어가 잡혔다고 합시다. 이쯤에서 우리의 상상 실험은 2막으로 넘어갑니다. 신생아가 없는 1년 중 약 10개월을 보내고 나서 세상은 한 해의 첫 번째이자 유일한 아기가 행복하고 건강하게 태어나면서 안도의 한숨을 쉽니다. 그리고 그냥 재미삼아 이 아이를 여러분이라고 칩시다. 그 해의 유일한 신생아로서 여러분은 태어나기도 전부터 유명인이 될 겁니다. 여러분이 걷기도 전에 온 세상이 여러분의 이름을 알겠죠. 그 명성은 여러분의 가족 전체에게까지 확장될 거예요. 여러분의 생일은 아마 전 세계적인 휴일이 될 수도 있어요. 자, 아직 좋아하긴 일러요. 명성이라는 게 항상 완벽하지만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스타가 된다니 화려하게 들리겠지만 스포트라이트를 받고 자란 아이들이 늘 적응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은 온 우주의 모든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매일 여러분을 찔러보고 싶어하는 모든 의사들과 과학자들은 말할 것도 없죠. 솔직하게 저는 그토록 어릴 때부터 그렇게 유명해지고 싶은지 잘 모르겠어요. 1년 365일 내내 눈부시고 화려할는지 그렇게 어릴 때부터 부르의 명성을 얻어도 괜찮은 건지 말이에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도 이야기해주세요.
그럼 장기적인 효과는요? 이런 일이 있은 후에 인생이 갑자기 정상으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우선 아기들을 위한 물건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들은 확실히 힘든 회계 연도를 보낼 거예요. 피셔 프라이스가 파산할 운명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 해고 등 이런저런 식으로 형태가 축소되는 건 확실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여전히 부모들에겐 그 격차 직전에 태어난 아이들을 위해 필요한 것들이 있겠죠. 하지만 판매량이 아기의 수가 최고조에 달했던 것과는 정말 다를 거고 경기 침체의 여파는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 겁니다. 흥미롭게도 이유식을 만드는 사람들은 괜찮을지도 모릅니다. 아기들은 약 6개월에서 8개월이 지나면 단단한 음식을 먹기 시작할 수 있지만 아기가 약 2살이 될 때까지 아기 이유식을 완전히 버리는 사람은 없을걸요? 아기 식품 업계의 상황이 환상적이지는 않을 거고 분유 제조업자들은 어려운 분기를 겪겠지만 대부분은 살아남을 겁니다. 상황이 복잡해지는 것은 교육과 의료에 관한 거예요. 산부인과 병동들은 약 1년 동안 아무 쓸모도 없어질 겁니다. 소매업이나 공장 노동자와는 달리 산부인과 의료진들은 다른 과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고 특히 간호사 수요는 항상 많죠. 진짜 우려되는 유일한 건 산부인과 병동이 다시 문을 연 후에 원래 자리로 돌아가려는 전문직 종사자들이 충분하지 않으면 어쩌나 하는 겁니다. 교사들을 생각해 본다면 학교는 다른 누구보다 더 오랫동안 베이비갭을 다루어야 할 겁니다. 12년 동안 매년마다 전 세계의 학교들은 거의 모든 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잃게 될 거예요. 초등학교에는 대부분 비었겠지만 여전히 1년을 월반했거나 유급됐던 아이들이 학년마다 몇 명쯤은 있겠죠. 하지만 그것으로 수백 명의 교사들을 계속 고용하는 것을 정당화하기에는 충분하지 않을 겁니다. 이로 인해 교사들이 해고되고 잠재적으로 향후 몇 년 동안의 교육 시스템이 방해받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아요. 기억해 주세요. 초, 중고 시스템은 이 흐름에 대비하는 데 약 5년 정도밖에 없는 반면 대학들에겐 준비할 시간이 거의 20년이 있죠. 솔직히 그때까지도 대비되어 있지 않다면 그건 그 사람들이 노력하지 않았다는 뜻일 거예요. 좋은 점으로는 여러분이 선택한 꿈의 대학에 들어갈 경쟁률이 낮아질 거예요. 반가워요, 스탠포드. 오늘 새롭게 알게 된 것이 있다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친구와도 공유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들이 즐길 수 있는 다른 영상들도 있어요. 왼쪽, 오른쪽 중 하나를 클릭하셔서 밝은 면과 함께 하세요.